반갑습니다. 정정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미국의 대공황 상황에 빗대서 우리도 뉴딜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한국판 뉴딜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오늘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요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강석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장영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격적인 얘기 한번 그냥 네네. 바로 한번 잘잘못 한번 그냥 바로 따져보죠.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전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그리고 사회 안정망 강화 이 세 분야에 160조 원을 들여서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걸 이제 대전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계획에서 구태여 의미를 찾으려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주로 수요 사이드만, 수요 측면만을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처럼 공급 측면에도 신경을 쓰기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차별화된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조금 약간은 노선의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발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 우선 뉴딜 의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대공황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 뉴딜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경제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방임 상태가 이제 국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이제 하나의 근거가 됐기 때문에 어떤 패러다임의 이제 시프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한국판의 뉴딜에서는 과연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뭐 조금은 있겠지만은 과연 크게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선 디지털 세계 분야 중에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런 시기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과제에 있어서는 역시 그 이전에 재정 투입 일자리 창출 그런 아류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린 뉴딜은 MB 정부 때 저탄소 녹색 성장 이 부분에 대한 그 부활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회 안전망의 경우는 그동안 현 정부 들어서 계속 강조해 오던 뭐 복지니 노동이니 이런 쪽의 하나의 패키지 프로그램인데 이런 게 과연 뉴딜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패키지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류의 비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보시는 거고 정책 면에서는 발표 면으로 그렇죠? 예, 이게 약간의 변환이 있었다는 네, 취지로 제가 의미를 찾으려면 그렇게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큰 틀에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없었다라는 우리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발표한 거를 보면 대전환의 방향을 세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경제를 변환시킨다라는 게 하나의 방향이고 두 번째 방향은 이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간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간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대전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이제까지 안 나오던 게 갑자기 나온 것도 없고 계속 이제까지 하던 이야기인데 이게 왜 갑자기 이게 대전환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MB 정부 시절에 있었던 녹색 성장이 이제 그린 뉴딜로 포장이 됐고 그다음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창조 경제로 대표되는 스마트 뉴딜이 이번에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단 것이라 그리고 이제 사회 안전망 확보도 이제 이 정부에서 휴먼 뉴딜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것도 결국 사회 안전망 그렇죠. 확보하다는 기존의 것들이기 때문에 뭐가 대전환이고 뭐가 뉴인지 그래서 대부분의 비판자들은 어디에 뉴딜이 있냐 다 올드 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어로만 이름이 바뀌었던가요? 그러면 근데 현 정부가 이제 뉴딜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뉴딜이 현 정부에서 의미하는 뉴딜이 도대체 뭘까? 아, 재정을 몇십 조 단위로 쓰는 패키지 프로그램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종전에는 이제 몇십 조 단위로 들고 나오다가 이번에는 이제 야심차게 이제 임기 2년밖에 안 남았는데 160조 원을 들고 왔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민간의 역할은 사실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재정을 통 크게 쓰는 그런 패키지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마 저만의 인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참여연대에서도 코멘트한 게 있더라고요. 뭐 다른 성장 정책이다. 패러다임 전환이 없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추구하는 바는 방향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시대 전환이라는 당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네.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조정훈 의원께서 이걸 본격적으로 쓰레기 일자리로 평가를 하는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우군 역할을 하는 측에서 비판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이제 정권이든 뭐든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그전 정권들도 추진했던 얘기가 조금 다른 포장만 했을 뿐이다.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뭐 반론이 네, 없으신 네, 것 네, 같은데 예,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이제 그 뭐 그전에 그 청와대 수석도 경제수석으로 하셨고 또 뭐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다음에 예산관까지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게 잘 되기 위해서는 네네. 분명히 지금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어떤 대안들을 내놓으시는 게 난 더 현명하지 않을까 빠른 좋은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럼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하나만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문재인 정부가 많이 담고자 노력하는 듯한 노무현 정부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권 21개월을 남겨두고 비전 2030이라고 해서 14년간 1,100조 원을 쓰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똑같이 21개월을 남기고 5년간 160조 원을 쓰겠다고 하는 거니까 참 돈을 쓰겠다는 계획은 참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이번 뉴딜의 큰 패키지가 160조 원을 들여서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자리 한 개당 8,421만 원이 듭니다. 아 계산을 해보면 예, 일자리 한 개 만드는데 8,421만 원이 들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그린 뉴딜은 하나 만드는데 1억 1,138만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엄청 비싼 일자리죠. 그러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차라리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니 이렇게 되면 4천만 원, 연봉 4천만 원 일자리를 380만 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제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마 디지털 쪽에 보면 데이터 댐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기존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그 AI에 맞게 이렇게 재가공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과기부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이제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이제 공고가 났는데 그 보수 수준이 대개 한 2천만 원이 좀 넘는 이런 정도 되니까 아마 그래서 그 조정훈 의원께서도 네. 이게 청년들은 이런 거를 쓰레기 일자리라고 한다. 아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2천만 원이면 160조면 800만 개 이상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일을 하다 보면 또 투입하는 비용은 또 빼야 되니까 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임금은 이제 그렇게밖에 안 되는 모양인데 우리가 이제 디지털 선도 국가라고 자랑을 되게 많이 하면서도 실상 IT 업계 현실은 굉장히 험악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게 우리가 IT 선도 국가가 맞을까 하는 정도로 거의 3D 업종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그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 만들 때 투입되는 그 인원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중요한 인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 입력 작업에 뭐 이런 데 치중을 하면서 게다가 그 납품 기간도 굉장히 짧게 만들어 주니까 급하게 또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몇 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봤는데 이제 그랬는데 문제는
이런 그 우리 역량들이 제대로 4차 산업에 맞춰서 디지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디지털 기술이 제대로 수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규제가 우리나라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우리가 디지털 3법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뭐 개인정보 보호니 이런 데 가로막혀서 상당히 고생하다가 이제 간신히 통과됐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런 하나하나 규제가 굉장히 촘촘히 쌓여 있는데 정말 뉴딜이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규제들을 한 방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럼 그게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그다지 없고 얼마를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이제 이렇게만 되니까 아 이게 정권 마지막에 홍보용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폄하가 되는 참 슬픈 일이죠 어떻게 보면. 네, 우리 여기 장 사장님께서도 그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이제 공직에 있으면서 그 추경을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머리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사명감도 있지만 공무원들도 이제 한계가 있는데 추경을 제가 있을 때 몇 조 원짜리 추경을 한 5조 원짜리 추경을 한 10조 원 정도 추경을 하는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예산 작업을 할 때 각종 아이디어를 다 짜내서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짜고 그것이 이제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10조 원을 더 재정 사업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각 그 부처에서 정말 골머리를 싸우면서 정말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요번에 이미 3차례에 걸쳐서 추경 예산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면 100조 원이 넘는 사업을 새롭게 벌렸고요. 또 금년도 7월 달에 즈음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전 부처의 경제 관련 정책을 다 모아서 하반기 경제 전망 정책 방향을 발표한 게 6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거기에 대부분 다 포함이 됐을 텐데 이번에 다시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정부가 수백조 원짜리 이 패키지를 마련했는데 거기 안에 내용은 들어가 봤을 때 무엇이 들어가 있을지는 거의 안 들어가도 뭐가 들어가 있을지는 뻔하다. 저는 가끔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던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짧은 1, 2개월 내에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프로젝트를 하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정권이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런 이제 발표들이 너무 그냥 그 정치적 판단이 앞서지 않냐. 어떤 숨은 목적이 그러니까는 어떤 대계를 위해서 정치적 이렇게 계속 좀 발전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단순히 이제 정치적인 어떤 생각에 뭐 표기가 많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에서 뉴딜을 했는데 이게 예전부터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다기보다도 단순히 지금 그냥 이 위기를 벗어난 방법 이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요, 국민 입장에서. 저는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5년간 향후 발표입니다. 5년간 계획에 대한 발표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6개월 후에 발표도 6개월 후에 계획도 잘 안 지켜지는 상황 하에서 정권이 21개월 남았고 실질적으로 내년이면은 대선 국면에 그렇죠. 접어들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올 하반기밖에 시간이 없는데 올 하반기에는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응을 정신이 없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대전환을 한다 그러면서 160조 원을 쓴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기 정부 몫이 3년치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5년짜리 계획에서 3년치를 차기 정부로 한다 그러면 차기 정부도 자기 또 처음부터 하고 싶은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정말 뉴딜이라고 하면은 미리 준비를 했다가 정권 초부터 우리가 5년이라는 시간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5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거든요. 근데 미리 준비해서
정권 초기부터 정말 패러다임 전환에 의한 사실 돈을 단순히 쓰는 것보다도 효용 있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추경에서도 그 프로젝트 발굴이 어려운 게 사실은 그냥 뭐 나눠주려면야 사실 되죠. 그렇지만 효용 있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고심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권이 5년 정도의 그 비전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류의 디지털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린 뉴딜도 지난 정부가 한 거지만 필요해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안전망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는 제각각 놀다가 그리고 이 영역이 구현되는 시장을 안 만들어 놓고 있던 시장도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새삼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다. 차라리 부동산 정책이나 좀 잘해서 집값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요. 하여튼 뭐 요즘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많은데 사실 또 일부에서는 또 여기 또 기대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제 아니 당연히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이걸 이제 좋게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걸머질 새로운 어떤 인프라를 만들고 새로운 또 우리나라의 이제 잠재 성장력을 높이는 새로운 투자다라고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아주 시니컬하게 나쁘게 보시는 분은 결국 요 160조 원 중에 정부가 약 한 140조 원 가까이를 정부가 공공 부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0조 원을 뭐 속된 말로 따먹기 위한 민간에서의 그래도 허투루 쓰이는 돈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걱정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걱정을 자꾸 하게 되냐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 경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한다든지 또 우리나라 대학이나 이런 연구소의 어떤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불법 노조 행위 이런 것들을 좀 엄격하게 법의 기준을 처분한다라든지 또는 노동시장에서 노조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진행이 되면서 기업 쪽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더 많은 규제를 가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이런 건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을 짓누르는 정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풀고 미래로 나가자고 하는 것이 뉴딜 정책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고 단지 돈을 160조 원을 더 쓰면 일자리가 190만 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한테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쟁에서 이제 일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중국에 있는 일자리 중에 모유통 가서 옷 벗겨주는 직업이 있었대잖아요. 중국 국민. 사실 그게 직업을 만들다 보니까는 일은 줘야 되겠고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진 일거리가 결국 목욕탕에서 남의 옷 벗겨주는 직업까지 생긴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강의실에 지금 불금이 요즘에 있잖아요. 정부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보면 공공 부분에서 뭐 휴진 할머니들만 그냥 옆에 많이 다니신다. 물론 이제 노인분들을 이렇게 좀 어려운 경제 그 차상위층들 좀 도와준다는 뭐 그런 면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하는데 이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공무원 직장 그런 걸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밖에 결국은 만들 수 없지 않나 나는 이제 글쎄 뭐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제가 보이는 건 제가 지난주인가 어느 날 8시, 9시 정도 언제 충무로역에서 지하철을 타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하시면서 여기 메고 있는데 그게 아마 그런 게 네, 맞습니다. 코로나 관련 네, 신규 네. 일자리가 창출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제 그걸 일자리라고 하기엔 참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공공부문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아마 올해까지 근 한 100조 원이 좀 투입이 되는 모양인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통계상으로도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가 20, 30대 일자리보다 더 많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역시 기업의 경쟁력을 통해서 그 계속 부가치를 창출하면서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지
그 재정이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투입해서 이렇게 일자리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기업의 일자리 원천이 기업에 있다. 기업 경쟁력에 있다는 것을 지금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미국의 뉴딜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 기업의 자유방임을 하다 보니까 망가지니까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듯이 현 정부도 처음부터 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어떻게 노조편을 든다든지 그다음에 재정으로서 그 기업의 일자리 줄어드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이런 역부족의 상황을 계속 지속을 하다가 아하 이제는 이게 안 되는구나 반성을 하자 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했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는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니까 다들 이제 비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면은 뭐 끝이 없겠지만 이게 뭐 구체적 비유를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자동차를 달리는데 뭐 이렇게 엔진을 이렇게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이렇게 기어를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자동차 빨리 나가는 건데 이 정부는 계속 브레이크는 막 세게 밟은 상태에서 자꾸 앞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니까 근본적인 어떤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고 계속 이렇게 돈 집어넣어서 일자리 만들겠다는 이 생각을 버리는 것이 대전환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보는 굉장히 관점의 차이인데 네. 그 우리 안경에다가 이제 어떤 색깔을 넣느냐에 따라서 보는 색깔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도대체 뭐냐. 그런데 또 복지하는 분들은 너무 성장하지 말라 뭐 그렇긴 하는데 사실 성장이 돼야지 복지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국가 계획 경제를 하는 데는 유감스럽게도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 너무 지나친 국가 계획을 하는 경향으로 가는 것을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는. 그래서 그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좋은 일에서 칭찬받을 일을 놔두고 왜 그 신발에 맞는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또 이 뉴딜의 경우에도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건 결코 안 하겠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가고 있으니 참 답답한 상황인데 정말로 말 그대로 생각의 대전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서 이제 사실은 뉴딜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면 이게 결국 일자리잖아요. 일자리 이야기가 만드는 이야기인데 뭐 일자리 만드는 방법을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분명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또 우리 그 강석근 교수님도 아마 그 전에 계실 때 그것 때문에 아마 맨날 밤새는 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참 가깝한 얘기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것 네네.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다음 시간에요. 뭐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한번 하든지 하여튼 뭐 다시 이렇게 말씀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매일 결론 없는 얘기가 됐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